경찰이 고 이선균 배우를 마약 혐의로 조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해 9월, 이 씨는 협박에도 시달렸습니다. 평소 알던 유흥업소 여실장이 누군가 우리 관계를 폭로한다고 한다. 입을 막아야 하니 3억 원을 달라고 해 실제 3억 원을 뜯겼습니다. 여실장은 그동안 한 전직 영화배우로부터 자신도 협박을 받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영화배우로 활동한 여성은 이 씨에게 따로 5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한 법원은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 이선균 씨를 압박해온 사실이 확인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여 실장은 징역 3년 6개월, 전 영화 배우는 징역 4년 2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범행이 사망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 실장도 협박을 받았고 전 영화 배우는 어린 자녀가 있어 두 사람 모두 검찰 구형 7년보단 형이 줄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얘기로 이어갈 텐데요. 이 고인을 공갈 협박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들에 대해서 7차 공판이 있었는데 새로 나온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기자, 어제 공판 보면은 고 이선균 씨를 협박했던 유흥업소 실장 A 씨 저희가 뭐 몇 개월 전까지 계속 다뤄서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 실장의 지인이 이 여 실장 역시 다른 이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협박이 이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 실장 A 씨가 이선균 씨에게 받은 이 현금 3억 원을 혼자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여 실장을 협박하던 협박범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언급인 거죠. 네. 앞서 이 여 실장 A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돼 이선균 씨와의 사생활이라든지 마약 관련 일들을 알고 있다는 이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선균 씨에게 이 3억 원을 뜯어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자, 이용혁 교수님이 네. 협박 내용을 보면은 뭐 어머니를 뭐 죽이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유흥업소 실장도 본인이 이선균 씨를 협박하면서도 자신도 협박을 당하면서 되게 뭐 무서웠던 모양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그 이중 협박을 사실상 받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네. 지금 그 어머니에 대한 위해에 대한 협박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까지 나가면서 돈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심정적인 압박감이 있었던 것 플러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그 해킹범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해서 가장 친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좀 친하고 이웃에 사는 그 유명 그 배우로부터 사실상 협박을 또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그 협박범은 소위 말해서 해킹범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불법 유심칩 3개까지 쓰면서 네.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긴 거죠. 근데 협박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제 2가지를 빌미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여 실장이 소위 말해서 그 필로폰 등의 투약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알아서 이것을 또 협박의 빌미로 삼았고 이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그 고 이선균 배우와의 일정한 관계를 자신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다 폭로하게 되면 나라가 그야말로 들썩거리지 않겠느냐. 또 이런 또 협박을 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협박을 이 실장도 받았고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 협박범이 결국은 이 3억 원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네. 종국적으로는 이 고 이선균 배우에게 직접 2억 원에 대한 요구를 해서 종국적으로는 그 5천만 원을 이제 수수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것과 관련된 공갈 혐의 또 공갈 방조 등의 그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협박이 이어지면서 이선균 배우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진 건데 어쨌든 이 변호사님 뭐 면죄부가 될 수 없지만 이 협박을 받은 이 실장도 뭐 이런 정황이 좀 참작이 되면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집니까? 좀 저기도 생각하기 싫지 않요?
네, 근데 지금 이 해당 A 실장이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마약 취약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장이 재판이 지금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마약 투약 전과 유법이었는데 또다시 필로폰이랑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요. 네. 지난 7월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 구형, 이 마약류 투약에 대한 혐의에만 징역 2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고요. 이번 이 고 이성균 씨 사망 관련해서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도 협박을 당해서 내가 이성균 씨에게 어떤 협박이나 공갈을 하게 됐다라는 게 협박과 공갈에 일정의 내가 사정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굳이 따지면 불리하나 유리하나를 봤을 때 유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도 불법을 저질렀다? 이게 사실은 뭐 면죄부가 되거나 네. 정당한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감경 사유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크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의 두 여성이 있죠. 두 여성 가운데 한 여성은 유흥업소 실장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한 여성은 20대인 전직 영화 배우인데요. 바로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20대 여성이요. 지난해 12월에 구속 전 피해자 신문 때도 모습을 드러냈을 때 화제와 동시에 굉장히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승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왜 도주하셨어요? 이성균 씨에게 할 말 없으세요? 지금 저 영상 기억나는데 장윤 변호사님 지금 봐도 저 피의자가 뭘 품 안에 뭘 꽉 껴안고 있는데 저 뭐였어요 저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본인이 출산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아기를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는데요. 이 여성 아이를 데리고 등장하게 됐고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 아기를 데려왔는데 이 여성 지금 구치소에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구치소 내에 양육시설이 있거든요. 이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18개월이 되기 이전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원하는 경우에는 갇힌 이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상에. 이 인권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도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아니 근데 저게 글쎄 여러분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저게 모성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이한테 저게 글쎄 저게 아이한테 저게 좋은 행위일까요? 근데 어제도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나왔던 모습이고 어제도 재판 출석할 때 장윤 변호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는데 아니 그럼 재판 받을 동안 아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아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울잖아요. 아하. 어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20대 여성이 안고 온 아기가 재판 내내 큰 소리로 울었다는 아유.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다 못해서 아니 지금 부모님이 아이를 잠시 봐주실 여력이 되지 않으시냐. 그러면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생각이냐라고 아유. 물었더니 이 20대 여성 짧게 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경우 거의 저희 못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판사가 일어서서 그러면 아이가 제발 울지 않도록 하라고 또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아유, 오죽하면 판사님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성 변호사님 이 상황을 보고 시청자분들께 아이고 딱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지만 아 저게 아이한테 할 짓이야 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성은 또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까지 된 상황이긴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상 아동 학대라는 거죠. 조금 전에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18개월 동안은 구속이 돼도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18개월 전까지는 그래도 이 구치소 안에 우리 엄마가 내가 이런 곳에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좀 어려운 나이니까 그때까지만 하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 이 여성이 저렇게 계속 영장 실질심사 때도 아이를 데려오고 또 공판 과정에도 아이를 데려오고 물론 제가 저 집안의 뭐 정확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못 봐주시냐. 근데 못 봐준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제 개인적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장 실질심사 때도 영장 기각을 바라고 아이를 데려온 것 같고 공판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 아이 내가 없으면 돌볼 사람이 없어요라는 표현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법정에 계속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감형을 노리는 그런 모습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안으려면 좀 제대로 하지. 아까도 보세요. 아이 그 추운 날에 아이 다리가 반쯤 나와가지고 아이 살이 그냥 추위에 노출됐잖아요. 너무 보는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고 좀 분노도 치밀고 하는데 저 모습이. 근데 오죽하면 재판장님이 벌떡 일어났겠어요. 재판이 제대로 됐을까요, 장윤 변호사님? 사실 지장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재판은 재판이니까요. 첫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공판의 첫 기일에는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하게 되는데요. 이 유흥업소 실장과 같은 경우에는 고 이성균 씨에게 전화해서 본인의 휴대전화가 해킹돼서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3억 원을 받아냈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고요. 아기를 데리고 왔던 이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 실장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그리고 이 실장이 이성균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서 실장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무산되자 직접 본인이 고 이성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 실장 측 변호인은요. 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이성균 씨에게 전달을 했을 뿐이지 협박의 어떤 주체는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요. 또 아기를 데려왔던 이 20대 여성,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차후 기일 때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고 이성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여성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불법으로 3개나 사들였습니다. 여성은 먼저 친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혐의를 듣고 불법 유심칩 전화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여실장은 친분이 있던 이성균 씨에게 해커에게 협박당하고 있다,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무려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돈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여성은 이 씨를 협박해 직접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때도 또 다른 이른바 대포 유심칩을 썼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협박받은 사실을 밝히고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한테는 어떤 협박을 받으신 건가요? 그 또한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과 유흥업소 여실장의 공갈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한 여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영장심사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배우 고 이성균 씨에게 마약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5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입니다. 고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여성이 돈을 뜯어낸 과정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이번 유명인 마약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먼저 이성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엔 여실장의 위층에 살던 지인인 한 여성이 이성균 씨에게 접근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 여인은 여실장에게 건넨 3억 원을 돌려받은 다음 자신에게 2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미 3억 원을 뜯긴 이성균 씨는 여성의 협박에 결국 5천만 원을 더 빼앗겼습니다. 거액을 뜯어내려다 5천만 원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여성은 경찰을 찾아가 여실장의 마약 관련 자료를 넘겼고 여기서부터 유명인 마약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공갈 혐의로, 여실장은 마약에 공갈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습니다.